년 전만 해도 일본에서 명품 시계 하나만 사가지고 와도 일본 여행 가서 먹는 거 자는 거 그 정도는 충분히 해결이 가능했어요. 공짜로 일본을 2박 3일 정도 다녀올 수 있었다는 건데요. 일본에서 사온 명품 시계를 한국에서 팔면 여행 경비 정도는 뽑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일본에서 산 명품 시계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명품을 팔고 있는 메타포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4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그 사이에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일본에서 명품 시계를 사면 한국보다 싸게 살 수 있냐는 질문이었어요. 이상하게 예전부터 명품 시계는 한국보다 일본에서 사는 게 더 싸다는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 명품 시계라고 하면 대부분 유럽에서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명품 시계들이 수입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와 부가세를 다 내고 들어오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한국에서 사나 일본에서 사나 크게 가격 차이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엔화가 지금처럼 저렴한 시기에는 명품 시계를 좀 더 싸게 구입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 산 시계를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때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 한국 매장에서 사는 거랑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명품 시계를 사는 메리트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일본에서 명품 시계를 살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걸까요? 그건 바로 한국에는 없는 인기 모델들이 일본에서는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보다 비교적 쉽게 인기 명품 시계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롤렉스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많이들 구매해서 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매장에서는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할 수 없는 모델이거나 사이즈 제품들이 일본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인기 롤렉스 시계를 한국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일본의 인구가 한국보다 2배 이상이잖아요. 인구 자체가 많기 때문에 내수 시장을 믿고 일본의 명품 시계 업체들이 인기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게 됩니다. 물론 일본의 롤렉스 매장에 방문한다고 해서 항상 인기 모델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한국보다는 수월하게 인기 제품인 사이즈나 컬러의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일본의 명품을 바잉하러 갈 때 그때마다 롤렉스 시계를 하나 꼭 사오더라고요. 그 시계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일본의 명품 사러 나가는 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로 활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한 게 한국에서 판매하는 방법인데요. 일본에서 사온 명품 시계를 팔 때에는 크림이나 반란, 트렌비 같은 중개 플랫폼은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보통 롤렉스 시계를 전문으로 거래하는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플랫폼을 끼고 팔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직거래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싼 시계를 직거래로 팔아도 잘 팔릴까요? 롤렉스의 인기 모델들은 대기자들이 항상 많기 때문에 판매글만 올리면 순식간에 판매가 된다고 해요. 2, 3천만 원이 넘는 명품 시계도 빠르게 팔린다는 건데요. 물론 제품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현금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결제 플랫폼을 활용해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 결제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일본 명품 시계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는 보통 10명 중에 2~3분은 일본에서 명품 시계를 바잉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많은 남성분들이 명품 시계 리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에서의 명품 시계를 구매해서 팔 때는 꼭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롤렉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인기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명품 시계는 제품 하나를 구매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템에 대한 공부가 어설프면 절대 안 됩니다. 시계와 관련된 카페나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을 꾸준히 보면서 최근에 어떤 제품이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어떤 모델이 최근에 인기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늘 확인해야 돼요. 롤렉스에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존재하잖아요. 데이저스트나 데이토나, 서브마리너, 익스플로너 등 이처럼 같은 종류의 모델이라도 색상이나 사이즈에 따라서 남길 수 있는 마진이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롤렉스의 인기 모델이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남기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꼭 시계에 대한 완벽한 공부를 먼저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롤렉스 같은 명품 시계를 사서 팔 때는 한국과 일본의 금액 차이를 이용하기보다는 국내에 없는 인기 모델을 사서 비싸게 판매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아이템을 공부할 때는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데 일본에서는 비교적 구매하기 쉬운 인기 제품들 위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계를 구매할 수 있는 자금력이에요. 제품을 구매하고 세금 신고까지 하면 2~3천만 원 정도는 필요할 수 있어요. 롤렉스에서 인기 제품이라면 물론 빨리 팔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판매 기간을 잡아두고 진행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자금을 무리하게 마련해서 진행하게 되면 자금 회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조바심 때문에 오히려 마음고생만 하고 판매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명품 시계를 구매해 팔 때는 꼭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일본에서 시계를 사러 나가기 전에 꼭 국내 매장부터 한번 방문해 보라는 거예요. 일본에 나가기 전에 한국에 있는 롤렉스 매장도 한번 들려보라는 거죠. 미리 한국 매장에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제품이 구매하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응대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체험해 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은 해외이다 보니까 처음에 방문하면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한국 매장의 셀러와 대화도 나눠보시고 이런저런 정보를 얻어서 일본에 나가면 더 좋은 제품을 구매해 팔 수 있겠죠. 사실 명품 사업에서 시계는 메인 아이템이 되긴 어려워요. 구매할 수 있는 수량도 한정적이고요. 제품의 공급도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지속적인 매출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시계 하나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명품 시계 한두 개만 가지고 사업을 해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명품 사업의 아이템으로는 사실 크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 리셀의 경비를 충당하는 용도라든지 본인이 평소에 시계에 관심이 많고 인기 제품에 대한 공부가 완벽히 되어 있으면 한번 도전해 볼만 하겠죠. 1년에 한두 개 정도 명품 시계를 사고 팔고 해서 추가 수입을 얻는다. 이 정도로 가볍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롤렉스나 샤넬, 에르메스 같이 국내에서도 인기 제품의 수량이 한정적인 브랜드는 제품에 대한 공부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해외에 나갔을 때 돈 되는 제품들을 빠르고 쉽게 찾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아이템에 대한 공부는 계속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품 리셀로 돈을 벌고 싶은데 아이템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나 댓글에 남긴 영상 함께 보시면 큰 도움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들리셔서 많은 정보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